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인터내셔널 아메리칸 대학에 재직하고 있고요. 법무부임 조율의 수석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심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설명서 TV에 접수된 상담을 하나 할까 합니다. 의뢰해 주신 분의 내용을 저희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의 30평대 준신축 아파트에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며 영끌에서 마련한 첫 집인데 다행히 최근 동탄역 인근 교통호재 등으로 해서 시세가 많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자산을 늘려 보겠다는 욕심에 저지른 투자로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 전 소액 갭 투자로 성동구 마장동 쪽의 주택 재개발 구역 빌라를 매수했습니다. 현재 사업 시행 인가 단계를 밟으며 속도를 내고는 있지만 새 아파트 완공까지는 아직 수년 이상 시간이 제법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은 올해 6월 말로 다가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처분 마감 시한입니다.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 살고 있는 동탄 아파트를 무조건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동탄을 비롯한 경기 핵심지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보니 지금 팔았다가 대세 상승장에서 완전히 소외되거나 상급지 진입 기회를 영영 놓치는 게 아닐까 너무 불안해합니다. 그렇다고 안 팔고 버티자니 나중에 뱉어야 할 양도세가 수억 원이라 엄두가 안 납니다. 부부 합산 월소득은 세후 600만 원 선으로 적지 않지만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현금 흐름이 빡빡해서 세금을 생돈으로 낼 여력은 없습니다. 지금 동탄 아파트를 매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비과세를 포기하더라도 수도권 아파트의 미래 가치를 믿고 다 들고 버텨야 할까요? 매도해서 이번 기회에 여의도 출퇴근이 용이한 서울 상급지로 자산을 압축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문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일단 이분이 고민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나열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안이 어차피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안별로 장단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대안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핵심지고 지금 반도체 산업이 지금 굉장히 호황이라 가지고 동탄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동탄 쪽에 롯데캐슬이라는 아파트는 9평이죠. 우리가 30평 기준으로 20억이 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시범단지가 있습니다. 우파안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우남하고 더샵하고 이제 하나죠. 이쪽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우남이 18억 정도 거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황이 좋죠. 우리가 30평대 18억이면 서울의 중급지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하셨고, 또 마장동은 우리가 동 이름이 좀 그렇지만 성동구죠. 그래서 아주 좋은 지역에 또 재개발 호재가 있는 연립 다세대겠죠. 그걸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우리가 보통 요즘 많이 투자하고 있는 그냥 아주 일반적인 그리고 초기 단계의 재개발도 아니고요.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를 밟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사업시행인가가 안 난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이 설립되고 이제 사업시행인가가 나기 얼마 안 남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사업시행인가라는 것은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만큼 많이 진전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고민하시는 게 일시적 2주택이죠. 우리가 이게 양도세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주택을 구입하시고 1년 이후에 그죠? 우리가 신규 주택을 사신 다음에 2년 거주하시고 그다음 3년 내에 파시면 되거든요. 근데 3년의 기한이 이제 걸리신 거예요. 신청하셨을 시점으로 따지고 보면 그런데요. 지금 6월 말이니까요. 한 달밖에 안 남은 시점이긴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근데 아마 그 전에 이제 신청하셨을 거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급박한 상황인데 동탄의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실거주에 따른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마장동을 판다든지 이러면 오히려 2주택으로 돼서 세금을 71.5%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동탄을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동탄에 이제 굉장히 지금 반도체 호황이라 가지고 인센티브도 많고 이래서 가격들도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더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 마장동에 있는 재개발 부분이 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가 제대로 날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핵심은 사업성이 있느냐,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는 거니까요. 그런 것도 보셔야 되고, 제가 이게 구역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모아타운이나 아니면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부분이다 그러면 조합 설립이 나고 사업 시행 인가도 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고민하시는 사항을 우리가 세 가지의 단계로 이렇게 시나리오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나리오가 전체를 순차적으로 매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탄에 있는 아파트를 일단 먼저 파시면 비과세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장동에 있는 재개발도 파시고, 그 다음에 그걸 합치셔가지고 이런 의도도 있으시다고 쓰셨어요. 예,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진짜 상급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포, 영등포, 그리고 성동구라든지 동작구 이런 한강벨트 라인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대신에 이제 한 채로 이제 만드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점은 일단 세금 혜택도 충분히 누리시는 거고요. 그다음 자금을 상당히 많이 확보할 수 있다. 하나를 파는 거에 비해서는 그죠. 훨씬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똘똘한 한 채는 그만큼 최근에 갈아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거 매물뿐만이 아니라 대출도 이제 안 되죠. 그래서 많이 나와도 4억. 일반적으로 우리가 똘똘한 한 채다 그러면 한 2억 정도밖에 또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25억 아파트는 대출이 2억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의 동탄 아파트든 아니면 마장동 재개발이든 대출이 되든 아니면 전세든 뭐 이런 뭔가 금융을 활용하고 계시는 부분에서 보면 대출이 팍 줄어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매물을 발견하기도 쉽지도 않을 뿐더러 대출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상급지 갈아타기 난이도는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올라갔다. 예,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점은 두 개를 한꺼번에 팔게 되면 지금 마장동 같은 경우도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가격이 더 오를 거고요. 그리고 여기 동탄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올해 내년 되면서 계속 가격이 그죠? 오를 가능성이 일단 크지 않겠습니까? 반도체 지금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기존 주택 상승 혜택은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아쉽다. 그리고 두 채를 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6월 달에 파는 거는 그죠? 이렇게 파셔가지고 동탄 아파트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마장동까지 만약 하신다 그러면 시간상의 여유가 별로 없는 거죠. 예,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여유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7월 말에 세제 개편안 발표되기 전에 과연 이런 정리를 해서 매입에 나설 수 있는지 좀 촉박하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마포, 영등포, 동작구 그리고 성동구다 그러면 이제는 뭐 준신축이나 신축 같은 걸 노려볼 수 있겠죠. 이런 아파트를 갈아타서 똘똘한 한 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동탄만 매각하는 거죠. 그리고 마장동 재개발은 좀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또 세제 혜택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금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다. 동탄 아파트를 파시게 되면 어느 정도 자금이 확보되시니까요. 대신에 이걸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시는 건 아니고요. 여기 이제 뭐 금융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시니까 아마 뭐 금융 쪽도 하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부동산 부분에서 포트폴리오는 요 전체를 다 가져가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똘똘한 한 채로 그저 압축할 생각도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동탄 아파트를 판 자금을 가지고 다시 또 아파트를 매입하시는 뭐 이런 것도 저는 괜찮다. 근데 여기도 우리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대체주택을 취득하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내가 거주할 대체주택을 사시면 일시적 이주택 비슷한 이런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조건들은 좀 있어요. 이게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인데요. 1년 이상 그 거주용 주택을 취득하셔가지고 거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완공 후에 3년 이내에 신규로 취득하신 아파트를 매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조건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체주택을 취득하셔가지고 또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가 좀 빨리 난다
하면 저는 그 동탄에 있는 아파트를 매각하시고 대체주택 취득을 하시는 것이 좋다. 뭐 이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대체주택 취득하는 거는 앞에서 우리 상급지 갈아타기처럼 뭐 쉽지는 않죠. 이제는 이제 대출도 많이 안 해주고 그죠. 매물도 잘 없지만 어쨌든 그걸 계속 부동산에서 활용하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뭐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완전히 똘똘한 한 채는 아니죠. 예, 우리가 마포라든지 뭐 성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이제 똘똘한 한 채를 매입하실 금액은 아닐 것 같다. 그래도 동탄에 있는 아파트들은 서울의 중급지 정도는 되니까요. 뭐 서대문구, 동대문구 이런 데 있는 아파트는 저는 매입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를 또 취득하시는 것도 괜찮다. 대신에 이제 신축이 입주하고 3년 내 대체주택은 매도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또 재투자하셔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시나리오는 뭐냐 그러면 모두 다 그냥 보유하는 겁니다. 동탄 아파트도 보유하시고 마장 재개발도 뭐 제가 볼 때 사업시행 인가까지 갔으니까 크게 나쁘지 않은 상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장점은 이제 거래 비용은 안 드니까요. 절감할 수 있고요. 우리가 최근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같은 걸 파시고 사시고 이러면 취득세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다 뭐 우리가 공인중개사 비용이라든지 그죠? 뭐 대출에 따르는 또 비용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한다고 들으면 거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거래 비용을 이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장점이고요. 단기적으로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많이 오를 때 이러면 동탄이라든지 그죠? 이런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호황이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들이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 혜택은 가장 크게 또 볼 수 있죠. 일단 보유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이런 점들은 장점이지만 일단 세금 리스크 부분은 이건 계속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두 개 다 보유하시고 6월이 지나가지고도 동탄 아파트를 팔지 않으셨다 그러면 이 두 채를 계속 가져가는 거는 이제 2주택자가 되시는 겁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니고 아예 그냥 2주택자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 정부 기간 동안 4년 동안 규제가 해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2주택이면 우리가 한 채를 팔게 되면 그 파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71.5%의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억이 양도 차익이 났다 그러면 한 7억 정도를 국가에서 가져갑니다. 네, 어마어마한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억 정도만 가져가시는 거니까요. 거의 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두 채를 계속 가지게 되면서 이제 보유세라든지 종부세 이런 건 종부세는 당연히 내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좀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다음 정권에서는 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뭔가 세금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느냐? 그걸 기대하면서 또 그저 우리가 두 채를 계속 가져가는 건 또 굉장히 리스키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 사업시행인가가 좀 뭐 사업시행인가를 밟고 있다 그랬으니까요. 뭐 올해 내로 사업시행인가가 난다라고 이제 저희가 가정을 해본다 그러면 사업시행인가 후에는 우리가 대체주택을 취득하면 거의 뭐 일시적 2주택의 혜택이 있거든요. 물론 뭐 들어가 사셔야 되고 이런데 요즘은 어차피 토지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가 되시고 나면 들어가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탄 아파트를 매각하시고 조금 이런 시기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셔가지고 또 일시적 2주택과 같은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뭐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의해야 되실 점은 뭐냐 그러면 지금 어쨌든 동탄 아파트를 먼저 사시고 그 다음에 재개발 그 빌라를 사신 것 같아요. 저희 그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세무적인 문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장동 빌라 매수일이 언제이신지, 그 다음에 동탄 아파트 매수일이 언제인지, 그 다음에 마장동 빌라의 정확한 사업 시행인가일이 또 언제가 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무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체주택을 취득하시는 뭐 이런 판단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집을 사시거나 갈아탈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대출도 잘 안 해주고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어려운 건 분명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주택시장을 완전히 떠나시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다. 워렌 버핏이 재테크의 출발점은 내 집 마련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아파트 또 희망하는 아파트 한 두세 개 정도 정하시고요. 그 아파트의 호가라든지 실거래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시고 또 필요하시면 한 번씩 공인중개사를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제 내가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이 나중에라도 기회가 되실 때 매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을 떠나지 않으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가웠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